지진파와 내진 설계 지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이에요. 지진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지진은 뭐뭐이다 라고 해서 개념 설명하고 있죠. 정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는 논지 전개 방식에서 정의의 기법을 쓰고 있어요. 이때 지각 부분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데 이것을 지진파라고 한다. 자, 첫 번째 문단, 지진의 개념, 지진파의 개념, 이렇게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나왔고요. 이 지진파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지각 부분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파동을 지진파라고 한대요. 대표적인 지진파로는 P파와 S파가 있다고 해서 지진파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비문학 독서 지문에서 문단 나누기를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문단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은요, 앞으로 전체 글에 대한 중심 소재, 중심 화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진파, P파, S파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글은 이 지진파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첫 번째 문단, 지진파의 개념. 지진은 지구 내부, 외부가 아니죠.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것이 지진이야.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내신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내신 시험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함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즉, 지진과 지진파 두 가지의 개념을 바꿔서 낼 수 있기 때문에 대충 보시면 안 돼요.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것 자체고요. 지진파는 그 지진이 날 때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입니다. 이 두 개의 개념 구분 잘 해보세요. 지진파는 P파, S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들어갑시다. 두 번째 문단. P파부터 먼저 설명을 하네요. P파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에 대한 설명은 이곳에 나와 있죠. 어떤 물리적 작용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달해주는 매개물이다. 매개물. 그러니까 지구 안에 이렇게 매질이 있겠죠. 자, 매질의 진동 방향과 같은 지진파야. 첫 번째, P파에 대해서 알아둘 게 뭐냐면,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행 방향과 똑같대요. 수평으로 똑같아. 매질의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전달되고 관측소에 가장 먼저 도착해. 그럼 속도가 좀 빠르겠네. 관측 가장 늦게 도착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도착해. P파의 전달 속도는 초속 약 6에서 8이야. 얘들아, 내신 대비를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외우면서 가자. 이걸 약간 어느 정도 외우잖아요. 실제 시험장에서 빨리빨리 풀어서 문법 문제를 푸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자, P파는 속도가 빨라. 6에서 8km, 초속 6에서 8km 빨라요. 68. 진폭은 커요, 작아요? 진폭은 작아. 지진 피해는 비교적 작은 편이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파 속도가 6에서 8km로 좀 빠른 편이지만, 그 빠른 편이면 뭔가 피해가 크지 않을까 싶을 수 있지만, 이 진폭이 작기 때문에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지진 피해가 P파는 적은 편이야. 적은 편이야. 반면에 뭐죠? 논지 전개 방식 대조.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의 차이점을 위주로 말하는 걸 대조라고 해. 정의의 기법과 대조의 기법이 쓰였습니다. S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수직이야, 수직. 벌써부터 뭔가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전파 속도는 3에서 4km로 P파보단 느리지만, 자, 느려. 3에서 4, 느려. S는 그럼 늦게 도착하겠네. 하지만 이 진폭이 커서 지진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 알겠죠? 두 S파, P파의 두 지진파가 관측소에 도착하는 시간이 차이가 나겠죠? P파는 빠르고 S파는 느리게 도착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5초, 10초, 1분 이게 차이가 나겠죠? 그 P파와 S파 도착 시간의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PSC라고 하는데 PSC의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진원, 어떤 그 지구 내부에서 지진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진원이라고 하는데 진원에서 멀면 멀수록 PSC는 커진다. 자, 이 부분 시험에 꼭 나옵니다. PSC의 개념은 알았죠? PSC는 진원에서 멀면 멀수록 PSC가 커져 작아져? 더 커져. 그 시간의 차이가 더 커지겠죠? 이 PSC를 활용을 하면 지진 피해를 조금이나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내진 않았지만 너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왜냐면 P파가 먼저
도착을 했어. 지진 피해가 다행히 얘는 크지는 않아. 그런데 흔들림은 감지하겠지. 근데 진짜 지진 피해가 큰 S파가 곧 도착할 수도 있다는 걸 사람들은 알겠죠. 그럼 P파가 먼저 이제 P파가 먼저 발생을 하면 요 S파가 도착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뭐 대피소에 대피를 한다거나 어떤 대응을 짧은 시간이지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유추할 수 있어. 그래서 PSC로 활용하면 지진 발생 시 다른 지역의 지진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겠다. 다른 지역이니까 이제 이 P파가 오면 근거리의 다른 지역에 S파가 곧 도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내용 요약한 걸 볼게요. 자, 그 다음 문단 3문단으로 넘어갑시다. P파와 S파가 통과할 수 있는 매질에는 차이가 있어. 동일하다? 아니죠. 차이가 있어. P파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다 통과해. P는 다 통과해. 반면에 대조죠.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어. 그러면 문제에서 한정 문제. S파는 액체만, 기체만 통과할 수 있다. 틀려. 고체야. 딱딱한 고체만 통과할 수 있어. 따라서 액체 상태인 외액은 누가 통과할 수 없어? S파는 액체 상태인 외액은 통과할 수 없으므로 S파가 통과할 수 없는 그 암흑지대를 S파 암형대가 생긴다. 암형대라는 것은 S파 입장에서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지대를 암형대라고 해.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높은 확률로 시험 문제를 찍어볼게. 자,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S파가 통과할 수 없는 S파 암형대가 생기죠. 그러면 P파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통과하니까 니네 언뜻 생각에 P파는 암형대가 없을 것 같죠? 아니요. P파마저도 뭔가 자유롭게 통과할 수 없는, P파도 어떤 통과할 수 없는 암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P파가 암형대가 있고 왜 암형대가 P파도 생기는지 이유까지 아셔야 돼요. P파는 멘틀, 외핵 또는 외핵과 내핵처럼 상태가 달라. 그러니까 어떤 건 액체고 어떤 건 기체야. 어떤 건 고체야.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달라.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물리 시간 배웠지만 여기는 고체고 여기는 액체야. 그러면 여기서 무언가 파동이 넘어갈 때 이 상태가 다르면 뭔가 꺾이겠죠. 굴절이 생기겠죠. 이 굴절이 생기는 부분은 P파도 통과할 수 없는 P파 암형대가 발생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도 중요해. 심지어 같은 매질의 종류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다 똑같이 액체야. 같은 액체라 하더라도 여기는 액체인데 밀도가 높아. 여기는 밀도가 낮아. 똑같은 고체야. 그러면 어떤 상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고체가 아주 밀도가 높은 고체고 여기는 밀도가 연약해. 그러면 이 사이에서 여기서도 굴절이 생겨. 꺾이는 굴절이 생겨. 그래서 이 어떤 상태가 다를 때에도 굴절이 생기고 같은 상태 안에서도 밀도의 차이에 따라 굴절이 일어나는데 그 굴절이 일어나는 그 스팟에 P파의 암형대가 생겨. 여기에 문제 나올 거야. 무슨 말이다? S파는 고체만 통과하니까 암형대가 생기죠. P파도 암형대가 생겨.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모두 다 알아야 돼. 또한 지진파의 전달 속도는 이 부분도 따로 암기를 해놓으면 편해. 지진파의 전달 속도는 매질의 밀도가 높아지면 이것도 니네가 언뜻 생각하기에 밀도가 되게 높으면 뭔가 속도가 느려질 것 같지 않아? 아니야. 근데 반대야. 밀도가 되게 높으면 더 빨리빨리 전달이 돼. 알겠죠? 그래서 매질의 밀도가 높아지면 지진파의 전달 속도도 함께 빨라지고 밀도가 낮아지면 이 지진파도 되게 천천히 전달이 돼. 요것도 문제 하나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요거 그 다음 문단 네 번째 문단 들어가기 전에 요약본.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 한 번 해보자. 두 번째 문단은 S파와 P파의 특징을 차이점 위주로 말했고 PSC의 개념을 얘기했고요. 지금 방금 읽은 세 번째 문단은 지진파가 통과할 수 있는 매질의 차이에 대한 중심 내용이었는데요. 한번 빠르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시험 문제가 2문제 이상 출제가 될 거야. 자, P파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이게 똑같아. 종파라고 해.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변형 문제 풀다 보면 종파, 횡파가 나오는데 종파, 횡파의 단어를 모르면 그 문제를 틀리겠죠. 자, 종파는 이렇게 또 동일한 거 이렇게 가는 걸 종파라고 해. 자, P파는 초속 6에서 8로 속도가 빠르지만 그러나 진폭이 작아서 지진 피해가 커다가 작아. 자, P파도 암형대가 있다. 근데 P파가 암형대가 없다고 나오거나 그런 함정이 여기서 분명히 나올 거야. P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다 통과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파가 전달될 수 없는 암영대가 생겨. 그 이유는 뭐냐면 고체, 액체, 기체가 상태가 다르면 그 경계선에서 굴절이 생겨. 또는 같은 상태라 하더라도, 같은 고체라 하더라도 밀도가 다르면 그 다른 밀도를 넘어갈 때 굴절이 생겨. 이 굴절이 생기는 부분에 암영대가 생기는 거야. 자, 어쨌든 고체, 액체, 기체 모두 다 통과한다. 자, S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행 방향과 수직이야. 수직, 뭔가 횡파야, 횡파. 단어를 좀 외워라. 초속 3, 4km로 S파가 느리지만, 그렇지만 진폭이 워낙 이렇게 커서 지진 피해가, S파가 커. 고체만 통과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고체다, 액체, 기체 아니다. S파 암영대가 당연히 생기겠지. 그래서 액체인 외핵은 S파가 통과할 수 없어. 그래서 그러면 문제 어떻게 나와? 외핵은 S파 암영대가 되겠죠? 통과할 수 없는. 자, 암흑지, S파 입장에서 암흑지대 통과할 수 없는 암영대야. PSC는 S파와 P파가 관측,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했어요. S파 P파가 관측소에 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의 차이야. 얘와 얘의 시간의 차이야.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PSC도 커지겠죠.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그 갭, 시간 차이의 갭도 커지겠죠? PSC의 활용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다른 지역의 지진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자, 그 이유를 유추해보세요. 자, 지진이, 더 큰 지진이 오늘 그 전까지의 대응 시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진파의 전달 속도는 매질의 밀도가 높으면 빠르고 매질의 밀도가 낮아지면 느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1, 2, 3, 4, 네 번째 문단 넘어갑니다. 한편 지진이 발생할 때 건물 붕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진에 저항할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하는 걸 내진 구조의 내진 설계야. 내진 설계야. 이것도 조심해야 돼, 단어를 얘들아. 내진 설계는 지진 발생 시 건물 붕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모든 설계를 일단 내진 설계라고 해. 거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내진 구조, 재진 구조, 면진 구조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얘와 얘가 단어가 좀 비슷하니까 이거와 이거의 개념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내진 설계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구조, 어떤 건축물 구조 전체를 모두 내진 설계라고 하고 그 안에 얘가 있으니까 너희가 문제를 볼 때 내진 설계인지 내진 구조인지 잘 보고 풀어. 자, 그러면 내진 설계에는 내진 구조, 내진 구조, 재진 구조, 면진 구조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 그리고 이 문단에는 얘에 대한 설명까지만 해. 그러면 다음 문단에 얘, 다음 문단에 얘에 대한 설명을 해. 자, 그럼 여기의 부분은 내진 설계 중에서도 첫 번째인 내진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읽어보자. 내진 구조는 강한 지진파에도 건축물이 붕괴되지 않게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것을 힘세게 보강을 해서 기둥과 벽 자체, 그러니까 그 건축물 자체를 좀 더 튼튼하게 짓는 거야. 버티라고. 내진 벽과 같은 부재재를 더 설치해서 강한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무슨 성? 내구성을 높아지도록 건축을 짓는 거야. 이는 단순히 건물의 내구력만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 한계가 나오네. 한계. 이것은 이제 건물이 있으면 막 기둥을 더 떼, 콘크리트 더 세게 만들어. 그래서 지진이 막 온다 하더라도 너 버텨. 더 세게 버텨봐. 더 잘 버텨봐. 라는 이 건물 자체의 내구성만 높이는 것이고 다른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이 좀 보통 정도의 지진이면 버티겠지만 진짜 세게 지진이 왔을 때는 좀 위험도가 여전히 높을 수 있다는 거야. 또한 지진이 발생할 때 건물이 붕괴까지는 되지 않아. 무너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만약에 더 세게 오면 무너지겠지? 근데 무너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물 구조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내구성만 강화한 거지 지진파 자체를 막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진이 좀 세게 왔어. 근데 무너지진 않았어, 다행히. 근데 건물에 균열이 가겠지. 금이 가거나 뭐 기둥이 하나가 뭐 부러지거나. 알겠지? 자, 여기는 내진 설계.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까지 1, 2, 3까지는 지진파에 대한 설명이라면 여기서부터는 같은 글인데도 내용이 전환이 돼. 내진 설계, 구조물에 대한 설명이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중심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이에 비해 두 번째 재진이야. 단어가 비슷하니까 조심해. 재진 구조는 재진 장치가 땅으로부터 건물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지해. 일단 재진 장치라는 게 있어. 그래서
지진파가 감지되네? 라는 감지하는 장치가 재진 장치야. 그러면 이게 작동을 하면 건물의 흔들림과 반대. 자, 여기 별표 3개 할게. 뭔가 건물이 이쪽을 흔들리면 다시 한번. 지진파가 왼쪽으로 흔들리면 그 위에 있는 건물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끔 만들어서 그러면 서로 힘이 좀 상쇄가 되겠죠. 힘이 좀 뭔가 약화시킬 수 있겠죠. 자, 이 방향과 같은 방향이야? 아니, 건물의 흔들림의 방향과 반대 방향. 요게 바로 재진이야. 반대 방향이. 얘들아. 건물을 지지하여 건물의 붕괴를 막는 구조다. 이쪽으로 땅이 흔들려? 그럼 건축물은 바로 이쪽으로 움직여. 그래서 힘을 좀 뭔가 제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구조야. 그래서 뭔가 X자의 구조가 있겠지. 너희가 응용문제 풀 때 건물에 뭔가 X자 구조가 있네? 그러면 무조건 딱 외워. 재진. 단어도 얘들아 뭔가 X자 같은 느낌이네. 재진 구조. 됐어? 철제 빔과 같은 장치로 이 빔과 같은 장치는 얘들아 여기와 스프링 뱀퍼 베어링과 구분해라. 얘네들이 나오면은 면진 구조다. 알겠어? 철제 빔은 재진 구조고 단어 구분해. X자와 같은 재진 장치를 보관하여 건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건물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보호하는 거야. 현재 자 요것도 외워라. 현재 대부분의 무슨 건물? 저층 건물이 아니라 고층 건물은 대부분 이러한 방식. 그러면 시험 문제 뭐가 나올 수 있어? 내진, 재진, 면진 중에 사실 면진 구조가 제일 튼튼한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생각해. 왠지 대부분의 고층 건물은 면진 구조다 하면 틀려. 자, 가장 내구성이 높고, 그러니까 가장 뭔가 그래도 지진이 왔을 때 안전한 건 내진보단 재진보단 면진이 맞아. 그런데 현재 고층 건물의 대부분은 또 재진 구조로 돼 있어. 괜찮죠? 재진 구조는 내진 구조보다는 좀 더 발전된 케이스야. 자, 여기 나오네. 내진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더 안전해. 상대적으로는 건 무슨 왜 이런 말을 붙였을까? 여기 있는 면진 구조보다는 좀 더 아쉬운 점이 있겠지. 자, 그 다음 보자. 앞선 두 구조가, 그러니까 내진 구조와 재진 구조는 버티는 힘. 지진이 왔어. 버티자. 버티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 면진 구조는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 자체, 지진 그 힘 자체를 줄이는 거야. 건물에 아예 전달 자체를 줄이는 거야. 얘는 전달은 그대로 돼. 근데 좀 뭔가 버티게 만드는 거고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알겠죠? 파동의 에너지는 주기가 짧을수록 크다. 이것도 외워라. 뭔가 뭐뭐할수록 뭐뭐하다 하면 문제는 꼭 나와. 파동의 에너지는 주기가 짧을수록 더 파동의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면진 구조는 지진파의 파장을 짧은 것보다 이렇게 길게 파장을 이렇게 길게 짧은 것보다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좀 충격을 감소시키는 거야. 그치 우리도 짧은 시간에면 좀 뭔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파괴력이 클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길게 느리면 상대적으로 좀 약화시킬 수 있겠지? 그럼 어떤 방법을 쓰나 보자. 보통 지면 위에 바로 건물을 세우거든. 보통은 내진 구조, 재진 구조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건물을 세우잖아. 그런데 이 면진 구조는 건물, 지면, 땅 사이에 뭔가 이런 스프링 같은 거, 댐퍼, 베어링 비슷한 거야. 무언가 완충 장치인 얘네들을 설치해서 지진파가 전달이 될 때 이런 스프링 같은 걸 한번 거쳤다 가면 그죠? 여기에 전달되는 지진력 자체가 약화되겠죠. 건물 자체와 지면을 이렇게 갭을 두는 거야. 떨어뜨리면 진동이 줄어들어 전달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맞닥뜨리면 좀 피해가 크겠지만 스프링을 한참 거쳤다 가면 좀 약화되겠죠. 마치 에어백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한, 자, 이 말에서 우리가 유추해야 돼. 그냥 강한 거야? 아주 강한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면진 구조가 제일 안전한 거지. 됐어? 자, 근데 여기까지 문제 나오더라, 얘들아. 그냥 안전하다라고 퉁친 게 아니라 아주 강한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건물 내부에 있는 구조물이 쓰러지지 않아. 이제 보통 일본 지진 영상 보면은 지진이 좀 나면 그 건물 사무실 안에 있는 막 천장에 뭐가 떨어지고 그 책상이 무너지고 책장 무너지고 그거에 사람이 머리 다쳐서 죽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지진이 세도 건물 내부에 있는 구조물이 이렇게 쓰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낙상사고나 그런 사고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공법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했어. 자, 그래서 4문단, 5문단, 6문단 내진 설계의 개념
유형, 내진 구조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 5문단이 재진 구조, 6문단이 면진 구조. 자, 이 그림까지 보자, 얘들아. 내진 설계는 이제 요거에 대한 개념을 물어볼 수도 있어, 얘들아. 알겠지? 내진 설계라는 건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 붕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진에 저항할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하는 거야. 그래서 얘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무언가 설계하는 것은 다 공통점이다. 자, 근데 자, 여기도 뭐 어떻게 하겠어, 얘들아? 문제가 여기서 엄청 나오겠죠. 자, 요 세 가지의 구분 잘 하세요. 내진 구조는 건물 자체를 버티도록 힘을 계속 보강하는 거야. 콘크리트 보강, 기둥과 벽 더 튼튼하게, 부자재 더 추가 설치, 강한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은, 근데 내구성만을, 오직 내구성만을 강화하는 거니까 한계가 있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비록 무너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물 구조에 금이 가는 등 심각한 손상이 일어나서 심지어 이제 지진이 다 끝났는데도 한 달 뒤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있어. 재진 구조는 재진 장치라는 게 있어서 건물에 전달되는 이제 진동을 다 감지하는 거야. 그 재진 장치가 작동을 하면 땅이 흔들리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게끔 돼 있어. 그래서 건물을 붕괴를 좀 막으려고 하는 거야. 철제 빔과 같은 장치로 X자, 철제 빔과 같은 X자. 그래서 응용 문제에 X자 표시가 있으면 얘라고 알아놔. 현재 대부분의 고층 건물이 재진이야, 면진이야? 재진이야, 재진. 재진, 내진 구조보다 안전하다. 자, 마지막 여기 사이드 보자. 면진 구조가 제일 베스트지? 근데 아직 뭔가 여기에는 뭐 스프링도 만들어야 되고, 좀 최신의 가장 좋은 거니까 가장 많이 아직은 쓰고 있진 않은가 봐. 근데 앞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한번 보자.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 자, 얘는 이 두 개와 달라. 얘는 좀 뭔가 버티는 데 초점이라면, 얘는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 자체를 줄이는 거야. 파동 에너지는 주기가 짧을수록 큰데, 그러니까 이 파장을 길게 바꾸어서 충격을 줄이는 거죠. 건물과 땅의 사이에 스프링, 댐퍼, 베어링 같은 완충 장치를 설치해서 어떤 건물에 전달되는 걸 최대한 줄이거나 막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한 지진도 건물 내부의 구조물이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좀 안전하고 효과적이죠. 괜찮죠? 자, 시간이 급한 사람은 여기까지 끊고 바로 기출문제와 응용문제 푸시고요. 괜찮으면 5분만 이렇게 요약본으로 다시 한번 빠르게 보자. 자, 확장을 한번 해볼게. 자, 빠르게 한번 복습해보자. 지진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이때 지각 부분으로부터 방출된 에너지는 파도 형태로 전달되는데 이것은 지진파라고 한다. 개념 설명. 대표적인 지진파로는 P파, S파가 있다. 자, 너희는 이거 보면서 중간중간 정지하면서 화면에 있는 추가적인 상황을 봐야 돼. P파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 진행 방향과 같은 지진파야.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도착한다. 속도가 빨라요. P는 속도가 빨라. 6에서 8이지만 속도는 빨라. 그러면 언뜻 피해가 높을 것 같지만 진폭이 작아서 지진 피해는 비교적 작은 편이다. 반면에 대조. S파는 파동의 진행 반응이 매질 진동의 수직이야. 수직. 전파 속도는 3에서 4로 P파도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진폭이 커서 지진 피해 정도는 이 진폭이 크다는 건 이제 위아래 이런 이 폭이 크다는 거죠. 훨씬 크게 나타난다. 됐죠? 두 지진파가 관측소에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가 PSC야. 근데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PSC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PSC를 활용하면 지진 발생할 때 다른 지역의 지진 피해를 조금이나 줄일 수 있다. 왜냐? 미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P파와 S파가 통과할 수 있는 매질에는 차이가 있다. P파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통과하는 반면에 대조. S파는 오직 고체만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액체인 외액을 누구는 통과 못하겠어? 그죠? S파는 통과 못하는 거죠. P파가 통과 못한다. 헛소리 나오면 잘 잡아내세요. 디테일을 하고 아주 치사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보셔요. S파가 도착하지 못하는 S파 암형대는 뭐겠어? 액체 상태인 외액 같은 곳은 S파 암형대가 생기죠.
피파는 멘틀과 외핵, 자, 서로 고체, 기체 달라. 외핵과 내핵, 뭐, 액체, 기체, 액체, 뭐, 고체 이런 식으로 다르겠죠. 이렇게 상태가 달라. 상태가 다르면 경계선에서 굴절이 일어나. 그리고 요거 나올 것 같아. 같은 상태면 굴절이 안 생긴다. 같은 상태면 피파 암형대가 안 생긴다. 아니요. 같은 고체 아니라도 하더라도, 같은 상태라 하더라도 밀도가 다르면 그 밀도가 다른 경계만 지날 때 굴절이라는 게 뭔가 꺾이는 굴절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피파에도 암형대가 생겨. 근데 피파가 암형대가 안 생긴다고 하면 조심해. 자, 지진파의 전달 속도는, 자, 요거 꼭 문제 나오더라. 매진의 밀도가 높아지면 빨라지고, 매진의 밀도가 낮아지면 속도도 느려진다. 알겠죠? 반대로 풀지 마. 한편, 자, 여기 전반부가 피파, S파, 지진파 설명이라면, 여기 후반부부터는 어떤 구조물에 대한 설명이야. 지진 발생 시 건물의 붕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진에 저항할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내진 설계라고 하는데, 내진, 재진, 면진이 있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내진 구조는 강한 지진파에도 건물 건축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철근 콘크리트 보강하여 기둥과 벽 자체를 튼튼하게 짓는 거고, 내진 벽과 같은 부재재 설치해서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내구성만을 높아지게 하는 거야. 하지만 내구력만 높인 거라서 지진이 좀 세게 왔을 때 어떤 안 무너진다 하더라도 구조에 심각한 손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아주 가장 어떤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 세 가지 소개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지 않아. 이에 비해 재진 구조는 뭔가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게 감지되면 건물의 흔들림과 같은 방향, 아니 반대의 방향으로 건물을 지지해요. 건축 붕괴, 건물의 붕괴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철제빈과 같은 X자 장치, X자의 재진 장치, X자 재진 장치로 건물 전체 보호하는 거고, 내진 구조에 비했을 때는 더 안전해. 됐죠? 자, 앞선 두 구조, 내진과 재진이 지진이 왔을 때 지진력을 버티는 데 초점이었다면, 세 번째 면진 구조는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 자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자, 파동의 에너지는 주기가 짧을수록 크기 때문에 면진, 이제 요거까지 알아놔야 돼. 면진 구조는 지진 파장을 길게 바꿔서 충격을 감소시키는 거야. 보통 지면 위에 바로 건물을 세우는 것과 다르게 면진 구조는 건물과 땅 사이에 이 고무 스프링이나 댐퍼, 베어링을 설치해서 흔들림이 건물로 전달 바로 되는 걸 막는 거야. 자, 그래서 진동이 그렇게 되면 이제 땅에서 이제 막 진동이 세게 온다 하더라도 이 중간에 있는 완충 장치 때문에 이 건물에 전달되는 원래의 파워가 약화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강한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건물 내부에 있는 구조물이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화면을 정지해서 너희가 얘들아 이게 진짜 시험을 잘 보려면 너희도 이걸 한번 문단별로 요약을 손으로 해야 돼. 바쁜 건 알아. 근데 요약을 손으로 내가 적어봐야 돼. 그래야지, 자, 지진파 내진 설계 2번 시험에서 4문제에서 5문제 나와. 자, 4문제는 어떤 응용 문제, 4문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 하나는 뭔가 이걸 진짜 이해해서 풀 수 있는 유추하는 문제 하나 나올 거고, 2문제는, 여기 앞부분에서 하나, 뒷부분에서 하나 이렇게 나올 거야. 아주 세부 내용 파악하니까, 잘 봐야 돼. 마지막 하나는 어휘 문제가 나올 거야. 어휘 문제. 빠르게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이 영상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문제가 굉장히 유사한데 다 변형이 됩니다. 맞는 것을 틀리게 하고 틀린 걸 맞게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거의 지금 답만 확인하겠지만 너희는 꼼꼼하게 다 보셔야 돼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 자, 피파는 진폭이 작아서 S파보다 지진 피해가 작다. 맞고. 자, 지진파는 매질의 밀도에 따라 속도 다르죠? 밀도가 높으면 속도도 빨라지고 반대는 반대죠. 피파의 암형대, 피파가 통과할 수 없는 암형대는 지진파가 외액을 통과하지 못해서 생긴다? 자, 이것은 피파가 아니라 S파의 암형대죠. 옳지 않은 거 3번입니다. 피파는 통과할 수 있지만 S파는 통과할 수 없는 매질, 그죠? S파는 통과할 수 없는 게 둘 다 자, 피파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다 가능하고 S파는 고체만 가능하니까 액체와 기체는 통과할 수가 없겠죠. 액체는. 피파와 다르게 S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다르다. 맞는 말이죠. 종파, 횡파. 자, 맞고 옳지 않은 거 3번입니다. 자, A를 참고하여 보기 이해했다. 적절하지 않은 거 동그라미 하고 푸세요. 자, 그러면 자, A 이 부분이죠.
진원에서 발생한 지진이 관측소 1, 2, 3에서 관측되었다. 관측소 1에는 자, 이게 피파네요. 관측소 1은 피파만 도착을 했어. 에스파가 도착을 못했어. 그러면 여기에 피파만 도착한 곳은 고체가 아니겠죠. 만약에 여기가 고체였으면 에스파도 도착을 했겠죠. 그죠? 관측소 2번과 3번은 피파, 에스파 모두 도착했어. 시간의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런데 관측소 2에는 피파와 에스파가 한 번씩 도착했는데 관측소 3번에는 피파와 에스파 두 번씩 도착했다. 이 중 C 부분, 매질 중에서 이 C부분, C를 지난 피파와 에스파가 B만 지난 피파와 에스파보다 먼저 도착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답을 먼저 확인할게요. 자, 관측소 1번, 여기죠? 1번에 도착한 지진파는 관측소 2번에 도착한 지진파와 다르게 상태는 동일하다. 고체, 액체, 기체가 동일하지만 밀도가 다른 두 매질 지나갔겠군. 여기서 어디가 틀리냐면 상태가 동일하지만 여기가 틀려요. 상태가 다릅니다. 왜냐면 자, 관측소 1은 지금 지금 이게 아예 이 점선이 아닌 실선이 피파인데 S파는 못 지나가고 오직 피파만 지나갔죠. 즉 고체였으면 피파, 에스파 둘 다 지나갔을 텐데 피파밖에 통과를 못했다는 것은 이곳이 고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측소 2, 3은 피파와 에스파 둘 다 지나갔죠. 그러면 여기는 고체란 뜻이죠. 고체. 그죠? 그래서 매질의 종류 자체가, 그러니까 상태라고 할게요. 매질의 상태 자체가 얘는 고체가 아니고 얘네는 고체다. 상태 자체가 동일하지 않다. 답이 2번입니다. 자, 관측소 2번 여기죠. 에 도착한 지진파의 PSC보다 관측소 3번에 도착한 지진파 중 B만 지나간 지진파의 PSC가 더 크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길 말하는 거죠. 얘보다 얘가 더 PSC가 크다? 맞죠? 진원지부터 더 멀면 멀수록 PSC가 더 길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진원으로부터 가까우면 PSC가 좀 짧고 진원으로부터 멀어지면 PSC가 길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자, 얘도 옳은 얘기죠. 4번, 관측소 3번과 다르게 관측소 1에 여기에 에스파가 도착하지 않은 것은 여기까지는 맞죠. 관측소 1과 3으로 가는 경로의 매질의 상태가 다르다. 아까 말했죠. 여기는 고체가 아니고 여기는 고체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에스파가 도착 유무가 다릅니다. 자, 옳은 말이죠. 다 옳은 말. 얘가 관측소 3번에 도착한 지진파 중에 C를 지난, 이제 여기 계십니다. 여기가 C죠. C를 이렇게 지나간 애들이 있고, C를 안 지나고 B만 다이렉트로 지나간 애가 있죠. 자, C를 지나간 지진파가 여기 보면은 B만 지나간 것보다 오히려 C를 지나가서 굴절이 일어난 여기의 부분이 오히려 더 먼저 도착했다라는 것은 종류는 둘 다 고체일 거야. 왜냐면 에스파, 피파 둘 다 통과했기 때문에 둘 다 고체이지만 얘가 더 빠르다? 아하, 밀도의 차이가 다르겠구나. 매질의 밀도가 높으면 속도도, 전달 속도도 빠르다고 했으니까 이걸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31번째. 기억의 이유를 추론 좀 넓게 푸셔야 돼요. 추론이란 말은 이 내용 자체의 본문에 단순하게 일치불일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논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으면 그걸 적절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PSC를 활용하면 지진 발생 시 다른 지역의 지진 피해를 조금이나 줄일 수 있다. 미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PSC를 측정한 지역보다 진원으로부터 먼 지역, 그러니까 진원부터 가까운 곳은 뭔가 PSC가 이미 측정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한 곳에 이제 지진이 나면은 진원으로부터 먼 곳도 지진 피해가 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진원으로부터 먼 지역에 피파가 먼저 탐지된 다음에 에스파가 도착하기 전에 에스파가 피해가 더 큽니다. 요 사이에 지진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PSC가 PSC 이만큼 예를 들면 PSC가 1분이 나왔어. 그러면 다른 지역 근거리의 다른 지역도 피파가 도착했어. 1분 뒤에 지진이 세게 오겠다. 에스파가 크게 오겠다. 1분 안에 대피하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그림은 어떤 방식으로도 100%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가장 적절한 거. 순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 그림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우선 X자가 있는 것은 재진이죠. 두 번째 있었던 거죠. 가장 많은 건축물을 이걸 이용하고 있죠. 자, 요 자세히 째려보세요. 지면과 건축물 사이에 이렇게 스프링 같은 것들이 있죠. 이 베어링 같은 어떤 구조물이 완충이 있죠. 이게 맨 마지막에 가장 훌륭했던 면진 구조고요. 자, 이것은 뭔가 이렇게 보강을 한 게 보이십니까? 자, 보강을 했죠. 보강만 했기 때문에 땅과 맞닿아 있고 이 벽만 세게 보강을 해서 제일 첫 번째 있었던 내진이죠. 내진.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제일 베스트고,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고, 이제 얘가 세 번째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재진은 면진보다 전달되는 지직을 더 줄일 수 있다. 지진력을 더 줄인다면 피해가 더 감소되는 건데 면진이 제일 피해가 감소되는 거죠. 틀리는 거죠. 면진은 내진과 다르게 지진의 파장을 짧게 바꾸어 지진력을 줄인다. 파장이 짧으면 더 오히려 피해가 크죠. 지진력이 커서 길게 바꿔야 되죠. 길게 바꿔서 뭔가 파장을 짧으면 파워가 더 커지죠. 걔를 좀 길게 바꿔가지고 그 파워를 약화시켜야 되는 거니까 짧게가 틀렸습니다. 자, 이 내진 구조는 면진보다 지진 발생 시 건물 구조가 받는 손상이 더 크다고 했죠. 내진 구조가 가장 아쉬운 점이 많았죠. 상대적 적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크다. 틀렸고요. 자, 지금 재진이죠. 가는 건물의 진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가 아니라 반대의 방향. 재진은 땅이 이쪽으로 흔들려? 그러면 건물은 이쪽 반대로 흔들려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죠. 이게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 자, 면진 구조 답이 5번이네요. 건물 아래에 설치된 구조물, 뭐 베어링이나 스프링 같은 거에 의해 건물 자체의 내구력에 이거에 의해 깜짝 놀랐네. 이 단은 건물 자체의 내구력에 의해 건물이 보호된다. 맞죠? 얘는 요 구조물에 의해서 보호되고 얘는 이 건물 자체의 내구력에 의해서 보호된다. 5번. 자, 문맥상 사전적 의미도 맞지만 그러니까 문맥상 의미는 문맥도 봐야지만 사전적 의미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한 번씩 비교해 봅시다. A가 어디 있어? A 흔들린다. 땅이 요 밑줄만 보시면 안 되고 문맥적 의미니까 앞줄 다 보셔야 돼요. 땅이 흔들린다. 땅이 여기선 진동이란 말 괜찮은 것 같고요. 자, 바꿔 쓰기에 자, 그다음에 A, B 내가 같이 상태가 다르거나 상이야 돼. different야. 이번에 알아라. 상이는 같다가 아니라 서로 한 분이 서로 다르다. 이질적이라는 뜻이죠. 자, 이것도 맞고요. 자, C 부분 건물의 붕괴를 막는다가 보완이야. 보완은 더 추가하는 건데 답이 3번이죠. 자, 줄어들어. 진동이 줄어든다. 전동이 줄어들어 완화한다. 맞고요. 마지막에 지진이 일어나다라는 거. 지진이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거죠. 어떤 그 사건이 발생하다. 자, 답이 3번이 아이고 안 보이고 있었군요. 3번입니다. 자, 너희들 그 학원 교재에 변형 문제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목표가 비문학 지문 2개가 이번 시험 범위죠. 비문학 지문 2개가 시험 범위인데 여기에 4문제 나올 거고 여기에 4문제가 나올 거고 자, 하나는 전체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게 나올 거고 2개는 세부 내용 파악이고 하나는 어휘 똑같습니다. 자, 다시 요 지문도 자, 하나는 전체를 다 주제를 알아야 되는 거 디테일 문제 하나는 어휘 문제. 자, 그래서 어휘도 싹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안녕.